자, 이 33번 문제는 작년 2021년 6월에 실시됐던 평가원 문항인데, 나름 변별력 있었던 문항이고,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 자, 한번 보자고. 33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은 아니었고, 약간의 이제 함정들도 있어. 일단 보자고. 자, 첫 문장. 컨셉 오브 네이처,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 또는 인식이라고 해도 돼. 자,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개념은 언제나 문화적인 스테이트먼트는 명사가 돼서 동사 스테이트먼트가 명사로 스테이트는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동사로 스테이트는 진술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이때 스테이트먼트는 진술이라는 거야. 이 스테이트먼트는 진술 또는 명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이나 인식은 언제나 문화적인 진술이고 문화적인 주장이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첫 문장 압축적, 단축적으로 쓰면서 이형식의 비동사를 통한 개념적인 문장인데 이게 주제문이야. 응? 주제문과 같은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데, 자, culture and nurture 논쟁 알지? 응? 저 cultural statement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nature vs culture 논쟁. 선천적 자연적인 거고 얘가 문화적 사회적인 거지. 후천적인 거지.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개념은 언제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특정한 어떤 시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스트라이크. 이러한 사실들이 어쩌면 유럽인들을 비교의 대상을 생략하고 지금 애저를 썼다라고 봐야 돼. 응? 유럽인들을 much of insight, 자, 스트라이크가 이때는 때리다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어폰 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듯이 이러한 사실들이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주지는 못했을 거야. 그럼 비교의 대상은 함축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미국에 정착했던 미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 대륙이 발견됐을 때 신대륙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당연히 똑같은 영국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유럽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의 인식과 유럽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거든. 이러한 사실이 유럽인들에게는 엄청난 인사이트, 통찰력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응? 메인 아시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 자, 이렇게 나오는 폰은 뭐다? 왜냐하면 유럽의 자연환경, 유럽의 풍경은 so much of a blend가 보이는데 이때 블렌드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이 개입한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다는 거야. 반면에 신대륙은 인간이 물론 아메리칸 인디안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연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반면에 유럽의 산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지형들은 인간이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도 뭐 어떤 나무를 재배한다든지 과수원을 재배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돼 있었어. 왜냐하면 유럽의 자연환경, 유럽의 풍경은 너무나 많은 것들,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사실, 자연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주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in the new world, 이때 new world는 신대륙이지. 신대륙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신대륙이라는 관점이 요즘에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인들에게만 신대륙이었지만 그 신대륙 속에서 the distinction, 이때 the distinction은 뭐야? 응?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에 어떤 이양 대립이지. 그런 자연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사이는 not only but also 구조가 보이는데 유럽의 정착인들, 유럽 출신의 어떤 신대륙에 정착했던 그리고 거기에 유럽을 방문했던, 유럽 대륙에 살고 있다가 미국에 방문한 사람들, 응?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방문객에게서는 명백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은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
17, 18, 19세기에 계속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주를 하잖아.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구별은 좀 더 뚜렷하게 보였다는 거야. 음?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 they had, found. 그들은 컨시트는 컨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신대륙에 정착했던 유럽의 후손들, 유럽인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후손들, 그들은 펀드 컨시트, 뭐에 대해서 아주 달콤한 생각을 품었냐면 primeval nature, 이걸 원시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아. 원시 있는 상태로, 자연 그다음 그 상태로, 태고의 어떤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그 자연은 어떤 자연이야? 어떤 자연이야? uncontrolled. 자, 통제받지 않은 자연이지. 유럽의 자연환경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 유럽의 자연환경은 좀 다르다라고 했어. Human Association인데 일반적으로 Association 하면 연합이나 연계, 연상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개입이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원시,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품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은 나중에 find expression in admiration for wilderness. 이때 wilderness는 그냥 황야가 아니야, 황야가 아니야. 있는 그대로 순수한 자연이야. 응? 이거는 누구야? 소로우나 그 자연주의자들이 나타나. 18, 19세기에 미국의 어떤 자연주의 작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 루소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개념이 아니야. 원시 있는 그 상태, 이거를 EBS 했을지? 뭐 거기에서는 황야라고 번역하는데 아니야. 있는 그대로 자연이야. 원시 그대로 자연 상태에 대한 칭송에서 어떤 분출구를 찾아낼 수 있었던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고도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 소로우의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에 대한, 있는 그대로 자연 또는 원시 그대로 자연에 대한 어떤 찬양에서 나름의 어떤 분출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응? 자, 생태학적인 관계. 이때 생태학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기서 조심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주변에 있는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자연이 아니야. 어? 인간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단계가 되면서 자연에 개입을 했단 말이야. 자, 가축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나 돼지나 말 같은 경우는 원시 그 상태, 그런 것들은 순수한 정도는 존재하지 않아. 쌀도 마찬가지야. 몰라, 이제. 너희들이 아주 원시림을 뒤지다가 원시 그대로의 상태의 어떤 쌀을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때 ecological relationship 하면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을 했던 수천 수백만 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생태학적인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관계는 틀림없이 그들 나름의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고,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존재는 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야? 나름의 자율적인 존재야. 자연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명력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자기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퍼시지. 자, 이 후반부에 얘가 이건 주제문을 받아내는 거야. 자, 그러나 반드시 인간의 어떤 개입과 인간의 어떤 관여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 자연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야. 자연은 끊임없이 화산의 분출이라든지 지각의 변동이라든지, 어? 또는 달의 어떤 인력의 작용에 의해서 조수간만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야. 따라서 생태학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자기 나름의 어떤 논리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지칭하는 존재는 그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규제하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개입과 인간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 필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역동적인 존재, 그런 안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이라는 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미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야. 스테이블 다이나믹,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실체가
될 필요가 없는데 뭐에 의해서? 인간의 개입이 없는 순수 그대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인간이 방치해 놓는 그러한 안정적인 상태의 어떤 역동적인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벗은 어떤 역할이야? 응? 반복 강조야. 이 벗을 반복 강조하는 거야. 선생님 누차 얘기했잖아. 중후반부 이후에 벗이 나오면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 이런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지. 따라서 에콜로지컬 인터액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에 관한 맥락은 상호작용에 관한 어떤 상황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다음 이 문장이 이 주장에 대한 예시야. 응? 자, 봐봐. 우리는 따라서 사자가 무엇을 또는 어떻게 먹느냐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동물 상태에 개입은 하지 못해. 그것이 갖고 있는 자연이 갖고 있는 상대적 자율성이겠지.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하자. 자, 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식습관을 갖고 있고 뭘 먹을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데이 법비 구조지. 우리는 틀림없이 사자가 사자의 어떤 서식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순수 인간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자연은 존재한다는 개념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생태학적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자연 속이 상호작용을 했던 수십 수백만 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자, 생태학적인 어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의 그 환경은 환경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정책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점점 더 인류에 의해서 설정되어져 왔다는 거지. 인간이 석기 시대 이후 지금은 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개입과 관여는 점점 더 강해졌다고 봐야 되지. 이번 살아남는 거지. 자, 창조적인 어떤 문화적 행동이나 어떤 관행, 이때 practice는 관행이라고 하는 게 낫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자, 영감, 문화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나 어떤 관행에 관한 얘기 구체적인 언급 하나도 없어. 그 다음 4번 보기는 평가원답게 구문 독해의 함정을 집어넣고 있지. 너무나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자, 인간이 관여하고 개입하고 통제할 수 없다? 이건 뚱딴지지.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상호작용 맥락은 항상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다양한 어떤 자연적 조건, 천재지변 그런 것들 지금 언급한 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이 글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어떤 자연주의자들 몇 차례 이거 소재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 되는 거야. 오케이?